제가 고백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당시간에 어떤 남자분 한 분이 진짜로 무섭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쳐다본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째려봐. 물론 그분은 그냥 맞는 건 몰라도 째려봤어. 그래서 쉬는 시간에 차 나가시길래 그쪽 가서 옆에 노트가 펼쳐 있어. 노트를 딱 봤네요. 제 이름이 조영근이거든요. 조영근, 니꼬루, 교주 같은 놈. 교주 같은 놈. 교주. 막 예를 들어서 예스 하라고 막 하지, 긍정하라고 하지, 웃으면서 끄덕끄덕 하라고 하지, 막 소리치지 이러니까 교주라고. 나 갑자기 그날 교주가 돼버렸네. 그래서 그날 쉬는 시간입니다. 안 본 척하고 옆에 있다가 바로 그 쉬는 시간이죠. 그분이 먼저 와 앉더라고. 노트를 딱 덮더라고. 내가 본 줄 모르죠. 옆으로 지나가가지고, 선생님 듣기 힘드셨죠? 졸리는 시간에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칭찬했거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시간부터 이놈이 막 웃으면서 끄덕끄덕하고, 교주라고 했던 놈인데 그 한마디에 무너져 버렸다니까. 대단하시다고 한마디에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프로젝트 말대로 칭찬에는 무너져 버린다니까. 남자는 특히 그 한마디에 무너져가지고 끄덕끄덕하고 나갈 때 나한테 사인해달래. 나를 교주라고 비판했던 바로 그 사람한테 칭찬 한마디 했더니 사인해달래. 이게 남자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오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 결혼한 여자분이 계신다면, 계신가요? 네. 이럴 때마다 저는 놀래곤 합니다.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다 아가씨처럼 보이거든. 아니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여러분, 지 생각대로 말하는 놈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괜찮다면은 유머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유머와 농담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유머예요. 너를 낮추는 것은 농담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 너 돼지같이 생겼다! 농담이에요. 기분 나쁘지. 근데, 야, 돼지 내가 얘기해볼까? 이러면 좋아해. 내 눈이 졸리게 생겼다? 이러면 다 좋아해. 유머야. 네 눈이 졸리게 생겼다? 이건 폭력이야. 그런데 우리는 꼭 너한테 네 눈이 졸리게 생겼다느니, 뭐 머리가 어떻다 이렇게 해놓고 농담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한테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의 신체를 가지고 단점을 농담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네. 남편이 키가 작아도 키 작은 사람이 힘이 세다고, 키 작은 놈이 원래 오래 산다고 늘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또 키 큰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키 큰 사람한테는 당신 키 큰 남자고 내가 사는 게 내가 복이라고, 나 같은 여자가 없다고, 나 원래 남편 복이 있다고. 여러분, 저는 평생을 제 아내한테 써먹고 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사주를 보고 오셔서, 이거 거짓말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사주를 보고 오셔서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했던 얘기가, 너는 처복이 있다고 했다고. 처복이. 제 아내한테 이 말을 했더니 자꾸 듣고 싶어 해요. 지금도 한 번씩 말합니다. 할머니가 진짜 그랬냐고. 진짜 그랬다고.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지가 언제라고. 제 아내가 할머니 본 지 딱 1년이요 치매로 고생하셨는데, 치매 1년,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저가 만났으니까 모르죠. 그리고 할머니가 나한테만 한 얘기인데 증거도 없어. 증거도 없는데 이걸 자꾸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세뇌가 돼. 여러분, 세뇌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북한 사상을 막 세뇌시키니까 잘 아시겠지만 포로 미군들이 나중에 미군 갔다가 다시 북한 가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세뇌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 체제를 그렇게 세뇌시킨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지가 맞다고 주장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를 세뇌시켰어요. 나 원래 처복이 있는 놈이라고. 처복이 있다고 칭찬하면 그 여자는 복 있는 여자가 되려 노력하겠습니까? 아니면 막대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일단은 상대를 칭찬해 주는 것. 여러분, 그래서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쉬는 시간에 여기 남편하고 같이 안 오신 분,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전화를 하시면 좋아요. 전화해가지고 그냥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인간은 뇌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이야기가 아니라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여기 와서 보니까 강사가 진짜 자기하고 비교했을 때 키도 좋고 배도 나오고 눈도 이상하고 나 강의 듣기 싫어 힘들었다고. 그런데 또 들을 만한 건 있더라고. 당신이 강의 있으면 진짜 더 잘할 것 같다고. 갑자기 왜 당신이 보고 싶다고. 그럼 남편이 어떻게 말할까? 남편이 어떻게 말할까? 아마 안 하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놀랍게도 놀라는 남자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 너 미쳤냐 지금? 아니 이럴 수도 있어. 안 하던 짓을 하면. 그때 아까 제가 말했죠. 흔들지 말자고. 끄덕끄덕. 당신 어떻게 알았어? 나 미친지 어떻게 알았어? 내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뭐 행복, 스트레스 강의인데 내가 듣고 보니까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당신한테 미친 여자라고. 지금 여러분 너무 힘든,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적응이 안 되지만은 적응 과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이 시가 됩니다. 여러분 도로시 딕스라는 캐나다 출신 미국의 소설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 사이 솔직은 금물이다. 솔직. 부부가 왜 싸우냐? 솔직해서 싸워. 들어가자마자 막 찾기 시작해. 여보 우리 솔직히 말 좀 하자고. 그럼 저쪽에서도 그래 솔직히 말하자고. 막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하다 사랑해요? 싸워요? 솔직해요. 솔직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주장이거든. 자기한테 심하게 편향된 자기 주장이 솔직이거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여러분 오죽하면 솔직은 금물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도로시 딕스는 여러분 여성 소설가입니다. 도로시 딕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대에게 칭찬의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결혼하지 마라. 결혼의 조건, 자유자재로. 무의식적으로 칭찬이 나와야 돼. 무의식적으로. 당신 너무 섹시해. 당신 너무 이뻐. 여러분, 이 칭찬의 말이 무의식적으로 쏟아져 나올 정도가 돼야 그때 결혼의 조건이 형성이 된다. 아니,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요, 바꾸고 싶으면 바꾸세요. 나 지금 남편, 지금 아내와 살란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바꿔요. 한번 바꿔보세요.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세요. 나도 바꾸려고 했는데 이혼한 부부들이 말하더라고. 이혼해가지고 재혼한 부부들이.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 그분들이 초청해서 그분들이 얘기가 절대 바꾸지 말래요. 왜? 물어봤더니 그놈이더래. 그놈이더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그놈이 더 힘들더래. 구간이 명간이래. 그런데 미국에서 나온 통계를 2010년 정도 후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인들이 이혼할 확률이 40%입니다. 초혼이. 처음 만난 사람끼리 이혼할 확률이 40%, 거의 절반이에요. 그런데 재혼한 사람들의 이혼할 확률은 더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원래는 더 적겠다고 하고 하잖아요. 내가 한번 살아봤으니까 이제는 이런 실수를 반복 안 한다. 그래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더 오래 갈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재혼한 사람은 70에서 80%예요. 재혼한 사람이 이혼할 확률. 세 번째 결혼한 사람이 이혼할 확률은 무려 90%예요. 90%.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바꾼다는 것 위험한 일이에요? 간단한 일이에요?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럼 아내를 바꾼다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남자 자체를 못 바꾸니까 남편의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남편한테 뭘 하느냐? 여자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많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가정교육이에요. 교육을 해, 교육.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7,500번 이상 강의를 한 사람이지만 강의를 많이 받아요. 특히 집에서. 제 아내는 어디서 좋은 얘기를 듣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강의를 탁 듣고 오면은 제가 집에 들어가면 바로 나를 소환해. 여보, 나 좀 보자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 재교육을 해야 되겠어요. 재교육을. 그래서 나를 앞에 앉혀놓고 교육을 시작해요. 그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가끔 이어져요. 여러분, 재교육. 나는 교육을 받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또는 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흔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흔들어 봤더니 놀랍게도 교육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빨리 알았다고 하는 거야. 알았다고 하는 거야. 알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교육시간 5분이면 끝날 걸 어떤 놈은 흔들다가 1시간, 2시간 받고 어떤 놈은 다음날 재교육까지 받아. 그리고 또 하나 배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겠지만 온 세상이 교육센터다.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스승입니다. 온 세상이 체력단련실이다. 온 세상이 헬스클럽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근데 여러분, 가정 오죽하겠습니까? 가정은 헬스클럽이면서 교육센터입니다. 아내가 딱 부를 때마다 패러다임을 딱 바꿔야 돼. 옛날에는 아내가 부르면 또 잔소리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제 아내가 부르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면 교육이네? 이걸 뭐라 하느냐? 따라서 했어요. 교육 마인드. 다시 교육 마인드. 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여러분은 교육 마인드. 교육 마인드가 있으면 아내가 부르면 바로 마음속으로 교육이네? 그리고 따라 들어가가지고 교육받으면서 알았다고 끄덕끄덕 하면 5분이면 끝난다. 5분이면 끝난다.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모님이 일을 시키면 헬스클럽이라 생각하고 하면 돼. 저는 이 말씀 드렸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강의하는 곳마다 진짜 이 남자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자극받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하는 것보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고 했거든요. 건강도 그래요. 자전거는 어때요? 멈추는 순간 넘어집니다. 맞습니까? 인간도 움직임을 멈추는 순간 무너져요. 그래서 앉아있는 것이 병이다 해서 여러분 의자병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TV를 보기 위해서 리모컨을 저기 멀리 있으면 아내한테 여보 리모컨 좀 줘. 이렇게 시켜야 되겠습니까? 내가 벌떡 일어나서 리모컨 가지러 가야 되겠습니까? 앉아서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리모컨! 이런 놈 빨리 죽습니다. 리모컨이 필요하면 벌떡 일어나서 내가 가지러 가야 돼. 아내가 리모컨 하면 내가 가야 돼. 그러면 빨래를 내가 열어야 되겠습니까? 아내한테 연락해야 되겠습니까? 빨래 여는 거. 내가 안 볼 때는 몰라도 내가 보는 이상 아내가 빨래 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자보다 우리가 7년을 빨리 죽는데 죽을 짓을 골라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빨래를 열러 가는 시간 요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바로 요가할 때하고 거의 비슷한 에너지를 소비한다 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요가한다 생각하세요. 빨래 열어야 됩니다. 빨래 갤 때 누가 개야 되겠습니까? 일본에서는 하면서 운동법이 유행합니다. 하면서 운동법.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운동을 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빨래 갠다 그러면은요. 빨래를 앞에 갖다 놓고 양 발을 쫙 벌리고 빨래를 이렇게 갖다 해봐 한번. 여러분 발에 힘이 쫙쫙 들어가요.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 놀라워요. 옛날에는 아내가 빨래 개라고 그러면 신경질 났거든. 내가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빨래까지 내가 해야 되냐? 근데 지금은 빨래를 개라고 하면은 스트레칭 하면서 운동을 해. 그러니까 아내가 빨래 개려고 하면 저는 쫓아가서 밀어버립니다. 왜 그걸 당신이 왜 그걸 하냐고. 겉으로 말은 그렇게 당신 일 많은데 그걸 왜 당신이 하냐고.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너만 오래 살래? 너만 오래 살아? 나도 오래 살아야 되겠다. 내 일을 네가 왜 뺏어? 여러분 이걸 우리는 non exercise 운동이 아닌 활동 activity non exercise activity 발음은 좀 된가요? non exercise activity 비운동성 활동 운동 아니야. 그런데 활동 이게 진짜 건강에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내가 뭔가 좀 집안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쫓아가서 내가 바통을 이어받자. 설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거지할 때 절대로 아내한테 맡기지 마세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피곤할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설거지 내가 하면 됩니다. 설거지하면서 그냥 하지 마세요. 발도 올렸다가 발도 옆으로 폈다가 그래야 안 죽는다니까. 여러분 지금 안 죽고 한 30년만 버텨보세요. 아니 30년이 아닙니다. 20년만 건강하게 버텨보세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명한 과학자와 투자자들이 지금 우리를 안 죽게 하려고 난리 법석을 타고 잠을 안 잡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그놈들 잠 안 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놀라운 기술을 향유하면 여러분 120세, 150세까지 활동적으로 20세의 신체로 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사람들은 또 전문가들은 200세도 가능하다고. 에릭 드렉슬러 박사라는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이면서 소위 나노 공학자인데 이 사람은 250도 가능하다고.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세계적인 미래학자는 500도 가능하다고.
영생도 가능하다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따지기 있깁니까? 없깁니까? 오래 산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걸로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 따지는. 지금 80도 살기 어렵고 근데 어떻게 120을 사고 150을 사나? 내가 따지라고 했습니까? 이런 놈이 빨리 죽어. 그런데 120 산다고 하면 그래 120 살아야지. 150 산다. 150도 살아? 그래 그렇게 해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다.